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문학 천재김 4-1단원 중에 첫 번째 글인 한국 문학사전 편찬기 중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문학작품이 아니라 가상의 상황을 가정한 회의록이거든요. 한국 문학사전을 편찬한다라는 가상의 상황, 문학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이 정리돼야겠죠. 그것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어요. 이 글에는 한국 문학의 개념, 범위, 특질, 전통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어서 제시되어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문학의 특질이 드러나는 교과서 외의 시에 관한 문제. 이 글 중간에 보면은 한국 문화의 특질로 몇 가지가 예로 제시되거든요. 한, 신명, 자연친화, 해학과 풍자, 그것이 한국 문화의 특질이면서 한국 문학의 특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4가지가 드러나는 작품, 보기에 어떤 작품을 제시하고 이 작품에 드러나는 특질과 같은 것 혹은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 유형, 혹은 아까 말씀드린 한, 신명, 자연친화, 해학과 풍자 거기에 기억 표시를 해놓고 이 기억에 드러나는 특질이 드러나지 않는 작품, 이런 유형의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세 번째로 교과서 목표 학습에 2가지 작품이 실려 있죠. 연려춘향 수절가와 광한루기. 둘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의 이본들인데요. 특히 광한루기는 춘향전을 한문으로 기록한 글이에요. 이 2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고요. 네 번째로는 회의 참석자들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말을 하고 있는 회의록이기 때문에 이 참석자들의 말하기 방식, 특히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이 출제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출제 유형 점검하시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공부 방향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글 보도록 할게요.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은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 회의 역시 가상의 회의입니다. 여기서는 사회자, 문학사씨, 고전씨, 현대씨 이렇게 4명의 회의 참석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전에도 회의를 많이 했다라는 상황이 가정되거든요. 회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 문학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자의 말을 먼저 보고 이 글의 전체적인 틀을 세운 후에 공부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 문학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논의를 거쳐 왔습니다. 회의의 목적 제시되어 있죠? 한국 문학 사전 편찬입니다. 이제 그간의 논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항목별로 써야 할 내용들을 잠정적으로 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태까지 이러이러한 회의가 이루어졌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것에 관해 논의할 건데, 자, 이게 전체적인 틀이니까 이거 확실히 보도록 하세요. 한국 문학의 개념, 한국 문학의 범위, 한국 문학의 특질, 한국 문학의 전통, 이렇게 4가지가 이 글에서 초점으로 보아야 할 내용이에요. 개념, 범위, 특질, 전통. 이 글을 다 공부하고 나신 후에 이거에 대해서 물어도 외워서 쓸 수 있을 만큼 확실히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 4가지 중에 2개로 끊어서 제시가 되거든요. 먼저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이 네 가지 중에 먼저 개념과 범위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당연히 개념이 먼저 나오겠죠? 문학사 씨가 이야기합니다.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한국어로 표현한 문학을 한국 문학으로 보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한국 문학의 개념은 지금 이 말로 끝입니다. 자, 개념이 무엇이라고요?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한국어로 표현한 문학입니다. 한국 문학의 개념 끝. 이제 그 다음에 범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죠. 다만 한국어라는 표현 언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문학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표현 언어의 측면에서 구비문학, 한문학, 이것에 맞춰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도 한국 문학에 포함해야 한다는 쪽으로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표현 언어. 한국 문학을 표현하는 언어에는 당연히 한글이 있겠죠. 그 한글로 표현한 문학을 국문문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국문문학은 당연히 한국 문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다소 논란이 되었던 게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입으로 표현한 구비문학이고 하나는 한자로 표현한 한문학이에요.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얘네를 한국 문학에 포함해도 되나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논의 결과 한국 문학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이유는 여기 나오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문학도, 한자로 쓴 문학도 모두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문학에 넣자 땅땅땅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 언어 측면에서 한국 문학은 국문문학, 구비문학, 한문문학 이 세 개를 모두 한국 문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측면에서? 표현 언어의 측면에서.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한국인이라는 창작 주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까는 표현 언어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제는 창작 주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국 문학의 창작 주체는 당연히 한국인,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겠죠. 그래서 국내 문학은 당연히 한국 문학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견이 없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가 더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 창작 주체가 쓴 문학도 우리 문학으로 봐야 되나라고 지금부터 논의를 할 거예요. 일제강점기부터 국외로 한국인들이 많이 이주하였는데 그들이 창작한 문학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 그리고 재외 국민들이 창작한 문학을 우리 걸로 볼 수 있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북한 문학입니다. 분단 이후에 북한 사람들이 쓴 문학을 우리 문학으로 볼 수 있나라는 거죠. 자, 국내 문학은 당연히 우리나라 문학이고요. 그 외에 뭐가 있다고요? 재외 국민들이 쓴 문학, 그리고 북한 문학. 이 두 가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합의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결론적으로는 한민족이라는 차원에서 북한 문학과 이민자 및 재외 국민들의 문학도 한국 문학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문학이나 이민자 및 재외 국민 모두 한민족의 일원이고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땅땅땅. 자, 지금 창작 주체 입장에서 국내 문학, 재외 국민 문학, 북한 문학 모두 한국 문학으로 봅시다 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 재외 국민도 북한 주민도 모두 한민족이고 모두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국 문학의 범위예요. 아까 한국 문학의 개념은 여기 한마디로 끝이 났는데 범위는 내용이 좀 있죠.
자, 범위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어떻게 표현 언어의 측면에서 그리고 창작 주체의 측면에서 나누어 보셔야 돼요. 표현 언어의 측면에서 우리 한글로 쓴 국문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구비문학, 한자로 쓴 한문학, 셋 다 한국 문학이다. 창작 주체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창작된 국내 문학, 그리고 해외 이민자, 재외 국민들이 창작한 문학인 재외 국민 문학, 북한 주민들이 창작한 북한 문학, 이 세 개가 모두 한국 문학이다.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것들이 한국 문학의 범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표로 정리해서 표의 빈칸을 뚫고 여러분이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방금 정리한 내용을 문학사 씨가 정리하고 있어요. 앞선 참가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있죠. 한국 문학의 범위는 창작 주체의 측면에서는 한민족 문학, 표현 언어의 측면에서는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의 세 영역으로 결정을 하자라는 거죠. 이 한민족에는 북한 사람을 포함해서 재외 국민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한민족 문학을 통일시대의 문학이나 한국 문학의 세계화 측면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죠. 사회자가 반응을 하면서 방금 언급한 그 두 문제는 다음 시간에 논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회의 때는 한국 문학의 위상, 한국 문학의 미래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때 이 문제를 다룹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공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특질과 전통 나오겠죠. 특질부터 공부하도록 합시다. 우리 문학의 특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자, 우리는 지금 한국 문학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문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문화는 한국인만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 한국 문화만의 특징이 있지. 이렇게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규정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관점을 확보한 셈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생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문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죠? 문학은 문화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문화 중에 그 한 갈래가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건 뭐죠? 우리 한국 문화가 우리 문화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이 문화가 반영된 우리 문학도, 한국 문학도 특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죠. 큰 범위의 문화가 자기만의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은 그 범주 안에 속하는 문학 역시 그러하다라는 거죠. 특질과 전통을 규정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관점,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특질에 대한 시각을 한국 문학의 특질에 대한 시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현대 씨가 말을 더 덧붙여요.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면서 문학이 미적인 형상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의 특징 중에 미적인 측면에서 특질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아까 앞에서 한국 문화만의 특질이 있다라는 시각에 동의하는데 특질이 엄청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아름다움에 관한 거, 그것에 관해서 살펴봐야 된다. 왜냐? 문학은 아름답게 형상화하는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찾은 게 뭐냐면 한국 문화의 미적인 특질인데 바로 이것들입니다.
한, 신명, 자연 친화, 해학과 풍자. 이것이 한국 문화의 미적인 특질이고 그 말은 한국 문학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기에 기억 표시를 해놓고 기억에 드러나는 한국 문학의 특질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래서 여러 작품을 제시한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 안에 한이 있는지, 신명이 있는지, 자연 친화가 있는지, 해학과 풍자가 있는지 찾으셔야겠죠. 그 중에 자연 친화나 해학과 풍자는 고전 작품 중에 아주 많겠죠. 들 수 있는 작품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 글 공부하신 후에 꼭 문제로 다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과정에서 연구자들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질들을 제기했어요. 연구자들이 우리 한국 문화가 이런 특질을 보여 하고 합의한 게 아니라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걸로 가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 한국 문화의 특징이구나. 그리고 왜냐하면 고전과 현대문학에서 나타나는 양상도 다르고 미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 문학의 특질도 이렇게 다양하게 보자라는 거죠. 여기까지 한국 문학의 특질입니다. 한국 문학의 특질을 알기 위해 한국 문화의 특질을 살펴봤고요. 한국 문화의 특질 중에 미적인 특질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 한국 문학에서도 인정하자. 결국 한국 문학의 특질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라는 결론이에요. 그럼 하나 남은 거 있죠? 한국 문학의 전통만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문학의 전통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한국 문학의 전통에 관해서는 또 견해가 모아지질 않아요. 다양한 게 있거든요. 첫째, 특질과 전통은 다르다. 분리해서 보자는 견해. 둘째, 특질과 전통을 같은 범주로 보자는 견해. 셋째, 특질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중에 오랜 기간 자리 잡은 걸 전통으로 보자라는 견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한쪽으로 정하고 갈 수는 없지만 세 번째 견해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 즉, 특질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속되게 되면 그게 전통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 세 번째 견해에 대한 호응도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자라는 거죠. 여기까지 전통 끝이 났어요. 전통은 간단하죠.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중 세 번째 견해가 가장 호응도가 높다. 자, 한국 문학의 특질 및 전통과 관련해서 좀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편성과 특수성이 언급이 됩니다. 한국 문학의 특질과 전통은 이 두 가지 성질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문학만 가지고 있는 특질과 전통은 당연히 특수성이 되겠죠? 그런데 한국 문학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라고 보면은 그것은 보편성에 해당하겠죠. 특질과 전통이 특수성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고 이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고 즐기게 되면 그것이 보편성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 문학의 특질과 전통을 논할 때는 세계 문학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때 풍부한 자질들을 발굴해낼 수 있습니다. 자,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논의할 때 다시 살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 글 정리할 때는 반드시 구획을 나누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국 문학의 개념, 그리고 가장 큰 한국 문학의 범위, 한국 문학의 특질, 한국 문학의 전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꼼꼼하게 내용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내용 정리가 어느 정도 되시면 사회자 부분만 따로 체크를 하셔서 사회자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화법과 작문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사회자의 역할. 이것도 회의록이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어요. 교과서 목표 학습에 보면 두 가지 글이 나온다고 했죠. 하나는
여기 연려춘향 수절가 이 글은 구비전승되다가 한글로 기록된 거고 밑에 나는 한문으로 쓰인 한문학입니다. 이것에 관한 문제 유형에는 이 한문학을 왜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지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 두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이거는 여기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쪽에 보면 내용 정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 9번 볼게요. 연려춘향 수절가와 광한록이죠. 창작 주체는 둘 다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연려춘향 수절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집단 창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광한록이는 수신이라는 필명을 쓰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창작한 거죠. 한문으로 쓰였고요. 구비전승되다가 한글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깊게 나가면 한문은 주로 향유하는 계층이 누구였죠? 양반, 성인, 남성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향유 계층을 고려해서 주인공이 광한루로 경박스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인이 권유해서 점잖게 나가는 내용으로 그려졌을 걸로 볼 수 있고요. 한글로 기록된 이 연려춘향 수절가의 향유 계층은 여성이나 평민층이겠죠.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나 이렇게 좋은 봄날에 광한루로 나가서 놀래 라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 걸로 그렸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두 개 차이점 빈출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염두에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적용학습에 보면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 이걸 보고 우리 한국 문학의 특질 중 신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 신명이라는 특질이 우리의 전통이 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내신형 기출문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하나 풀어볼 거예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 문학의 개념에 관한 여러 견해를 살펴보았다. 한국 문학의 개념, 범위, 특질, 전통 이 순서로 나왔죠. 한국 문학의 개념은 글의 앞부분에 여기 문학사 씨의 말로 끝이 났어요. 개념이 이렇다라는 것에서는 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 견해를 살펴봤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죠. 2번 한국 문학의 특질과 전통은 다른 나라 문학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글 제대로 안 보고 선지 읽으면 우리 한국 문학인데 무슨 다른 나라 문학을 통해서 의미를 끌어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번이 정답이죠. 마지막 부분에 읽어봤었는데 기억나세요? 한국 문학의 특질과 전통을 논할 때는 세계 문학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때 풍부한 자질들을 발굴해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5번에는 2번이 맞는 답이에요. 꼼꼼히 보셔야겠죠? 3번 한국 문학의 특질에 관한 관점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 문학의 특질에 관련된 관점을 찾았다라고 나오죠. 여기 A 부분에 드러납니다. 이런 것을 확보한 셈입니다. 4번 구비문학과 한문학은 오랜 기간 창작된 갈래이기 때문에 한국 문학으로 인정된다. 구비문학과 한문학이 한국 문학에 포함되는 건 맞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두 가지도 한국 문학으로 인정된다라는 거지 오랜 기간 창작됐기 때문에 한국 문학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5번 북한 주민과 이민자 및 재외 국민은 한민족으로 볼 수 없지만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의 주체로 인정된다. 이들을 한국 문학의 주체로 인정하는 건 맞지만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점도 맞지만 한민족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 내용 때문에 틀렸어요. 여기 찾아볼까요?
북한 주민과 이민자 및 재외국민 모두 한민족의 일원이며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라는 여기에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 한민족으로 볼 수 없지만 이 부분 때문에 틀렸어요.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간단한 내용 확인 문제 같이 살펴봤고요. 그 외에 다양한 문제를 싣고 있는데 특히 여기 수능형 문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한국 문학의 특질 이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작품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작품들을 문제를 통해서 다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1단원 첫 번째 작품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